오늘도 좀 말로 떠드는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마닐라 보니파시오고 그냥 주변 동네들을 좀 걸어 다니면서 막간을 이용해서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필리핀 얘기는 아마 거의 안 할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은 제가 좀 요새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그런 마음을 담아갖고 동남아 여러 나라들 제가 갔던 곳들 중에서 괜찮았던 곳들을 한번 좀 추천을 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제 그냥 경험담들 얘기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남아에서 필리핀은 건너뛰겠습니다. 필리핀은 제가 금연법 이후로는 이런 데서 좀 빼고 싶어 갖고, 사실 뭐 보라카이 이런 데가 진짜 예전에는 정말 천국이었는데 금연법 이후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튼 필리핀은 그렇게 언급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남아에서 베트남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은, 베트남은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항상 가는 데만 가봐갖고 다른 데는 잘 몰라요. 호치민이랑 냐짱 요 두 군데만 계속 갔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를 모르지만은 얘네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호치민은 일단 제가 대도시를 좋아합니다. 대도시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호치민도 좋아하는데, 호치민도 사람이 많고 분주하죠. 막 오토바이도 많이 돌아다니고 뭐 그런 에너지가 있어갖고 저는 호치민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상당히 많고 물가도 뭐 대략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냥 베트남은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베트남 특유의 그런 분위기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그런 목욕탕 의자 같은 데 앉아갖고 커피 마시고 요런 거, 저는 원래 커피를 아예 안 마시거든요. 근데 베트남 가면은 마십니다. 베트남에서는 그 연유 커피 사갖고 목욕탕 의자에 앉아갖고 먹으면은 이게 여행이지 뭐 요런 느낌 들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행 온 느낌 팍 들고. 아무튼 그래서 호치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호치민이 대도시인데 그냥 대도시구나 이 정도 느낌이지 뭐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호치민에서 뭐 좋았던 추억들이 되게 많긴 한데 순전히 호치민 덕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호치민도 좋지만은 상대적으로 제가 더 좋아하는 거는 냐짱입니다. 냐짱, 나트랑이라고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대도시도 좋아하지만은 바다도 좋아하는데 냐짱도 일단 도시예요. 호치민보다는 훨씬 작지만은 도시고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죠. 냐짱이 좀 좋은 게 일단 바다를 끼고 있고 도시가 있을 거 다 있고 되게 좀 깔끔합니다, 도시가.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숙소들도 호치민도 되게 가성비가 좋은데 냐짱이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인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호치민보다는 뭐 음식 종류는 좀 덜 다양한 것 같긴 한데, 물론 뭐 구석구석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은, 아무튼 음식은 호치민보다 덜 다양해도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냐짱도. 그래서 냐짱이 일단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냐짱 바다, 어떤 분들은 냐짱 바다가 좀 해운대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뭐 부산 온 거랑 똑같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해운대 느낌도 있지만은 그 하와이 와이키키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건물들이 이렇게 쫙 늘어서 있고 그 앞에 대로가 있고, 그리고 대로 건너면 해변이 있고 바다 있고 뭐 요런 느낌이 하와이 와이키키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갖고 뭐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냐짱이 하와이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해운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여기는 하와이다, 와이키키다 생각하시는 게 좀 낫겠죠. 아무튼 굉장히 괜찮습니다. 바다도 해안선이 굉장히 길어갖고 일단은 좀 속이 확 트이는 게 있고,
여기랑 좀 비슷한 구조로 생긴 바다가 파타야 같은 데가 있는데, 파타야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바다가 깨끗합니다. 파타야는 건물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낡은 느낌도 있고, 동네도 활락가고 하니까 뭐 냐짱이랑은 분위기가 좀 다르기도 하고, 아무튼 바다 자체도 냐짱이 파타야랑 비교도 안 되게 훨씬 깨끗합니다. 뭐 보라카이 같은 그런 진짜 뭐 예쁜 그런 깨끗한 바다랑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냐짱은 바다가 깨끗하고 해안선도 길고 해서 바다도 되게 괜찮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진짜 간단하게 그냥 제가 느낀 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또 베트남 여행을 가고 싶은데, 좀 안 가본 새로운 데를 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뭐 다낭이라든가 뭐 하노이 이런 데 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근데 또 냐짱을 포기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냐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튼 그 정도로 냐짱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베트남 옆나라 캄보디아를 좀 얘기하면은, 프놈펜도 괜찮은데 시엠립 같은 경우에는 제 인생 여행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앙코르와트에 있는 그 도시, 거기는 진짜 좋았어요. 제가 뭐 유적지 이런데 크게 흥미가 없는데 앙코르와트가 되게 일단 괜찮았습니다. 앙코르와트가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티켓 사면 한 3일인가 며칠인가 하여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새벽에 가니까 되게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무슨 막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게임하면은 그 끝판왕 있는 그 스테이지, 최종 보스 있는 스테이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되게 괜찮았고, 또 제가 진짜 좋았던 게 앙코르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길이 쫙 있고, 그 길 양옆으로 엄청 키가 큰 나무들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동네에서 자전거를 빌려갖고 맨날 자전거를 타고 다녔었는데, 또 날이 더우니까 티셔츠는 안 입고 반바지만 입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길을 이제 자전거를 딱 타고 달리면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거길 딱 달리면은 그 나무들 키가 엄청 큰데 마치 무슨 뭐라 해야 되지? 거인 세상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거기다가 제가 자전거 타고 있고 티셔츠도 안 입고 있으니까 그 바람이 이렇게 쫙 불어오면서 마치 지금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굉장히 뭐 알 수 없는 뭔가 자유가 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냥 뭐 진짜 말로 들으시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저는 일단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좀 자전거를 좀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있기는. 아무튼 그래갖고 너무 괜찮았고, 지금 또 모르겠지만 그때는 거기가 물가도 뭐 괜찮았습니다. 물가도 괜찮았고 음식들도 맛있었고. 그래갖고 저는 그 전에는 원래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노년에 들어가면은 앙헬레스에 가서 좀 유유자적하면서 살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로망이 있었는데, 거기서 지내면서 앙헬레스보다 이 동네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지내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외국인 터줏대감 돼갖고 또 여행 온 사람들이랑 한 번씩 수다도 떨고 한 번씩 술도 마시고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CM립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옆나라 라오스로 넘어가서 라오스 얘기를 좀 하자면은, 또 방비행이 저의 인생 여행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꽃보다 청춘 그 TV에 나온 거 이후로 방비행이 좀 많이 변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갔었을 때는 한국인은 거의 없었어요. 한국인 거의 없었고, 그 동네가 말이 라오스지 그냥 서양인들이 만들어둔 놀이터 같은 그런 동네거든요. 그냥 자연 환경은 라오스고 그 놀이터를 만든 건 서양 애들이죠. 근데 그 동네는 진짜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술 먹고 파티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냥 거기서는 사진도 찍은 게 없어요. 진짜 그냥 항상 술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진도 거기선 찍은 게 없고 계속 술 먹고 놀고 파티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릴 수가 있는 게, 저는 MBTI 이런 거 하면은 E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극 E였어요. 그래갖고 막 나대고 사람 만나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광비행에 가면은 온 세상에서 놀러 온 그런 세계 각국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맨날 어울려서 놀고 파티하고 즐거웠죠. 진짜 제가 도시를 좋아하지만은 그 자연 환경을 이용해 갖고 완벽한 놀이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무 좀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은데 제가 요새 듣기로는 뭐 방비행에도 뭐 유흥업소가 생기고 그렇다고 들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는 진짜 방비행에서는 진짜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보고, 그렇게 놀면은 재미가 없고 방비행은 진짜 파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성향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서양 애들 여행 와갖고 좀 돈 다 떨어진 애들은 여자애들이 뭐 남자 만나갖고 여행 경비 마련하려고 막 그런 애들이 있긴 있었어요. 드물게. 근데 그런 거는 뭐 분위기를 해칠 정도는 아니었지만 뭐 유흥업소까지 있고 하는 거는 약간 방비행이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동네마다 노는 스타일이 있을 텐데 방비행에서는 그렇게 놀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을 즐기면서 파티를 즐기는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비행은 저의 인생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 현재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엔티안 한번 얘기를 하면은, 비엔티안이 라오스의 수도거든요. 근데 제가 가본 수도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뭐 차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좀 약간 시골 같은, 사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소도시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사람들 되게 순박하고 밤 되면은 다 문 닫고 이제 리버사이드 쪽에만 그냥 가게들 좀 열고 그런 정도. 근데 요새는 라오스 그 비엔티안에도 뭐 클럽도 많이 생기고 막 술 마시고 놀러 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좀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아무튼 비엔티안은 딱히 얘기할 게 없네요. 거기는 그냥 되게 음식들 맛있었고 사람들 뭐 순박했고 그냥 뭐 동시가 깔끔했고 그 정도. 이렇게 약간 좀 별게 없는 데들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나라를 또 건너뛰어서 태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태국은 제가 진짜 여러 번 갔었지만은 항상 가는 데만 갔거든요. 거의 방콕 위주로 항상 갔었고, 방콕 외에 가본 것은 파타야, 푸켓, 끄라비, 우돈타니 딱 이렇게만 가고 그 외에는 가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본 곳들에서 느낀 점들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태국은 진짜 뭐 설명할 게 없죠. 그냥 동남아 다른 나라들의 장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여행객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의 나라입니다. 뭐 진짜 여행객들한테는 최고라고 봐야죠. 일단 음식 맛있고 볼 거 많고 할 거 많고 물가 저렴하고 숙소 괜찮고 사람들 친절하고, 그리고 관광객도 많으니까 영어도 어느 정도 통하고, 그리고 또 그 불교 국가 특유의 뭔가 그런 좀 차분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또 그 밤문화, 발달된 밤문화 특유의 그런 흥도 있으면서도,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른 동남아 나라들의 장점들이 태국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태국이 완전 최고라기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낫고 그렇죠.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태국이 뭐 여행 쪽으로서는 최고가 아닐까. 일단 태국은 워낙 관광대국이라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태국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막 설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은 확실히 동남아에서 여행 쪽으로는 뭐 태국만한 데가 없죠. 태국은 뭐 건너뛰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극찬했으면 됐죠 뭐.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를 얘기할 건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미얀마, 동티모르, 브루나이 요 세 나라는 제가 동남아에서 가보질 못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할 얘기가 없지만은, 근데 미얀마 다녀온 사람들 얘기로는 미얀마가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미얀마 사람들도 되게 착하고 미얀마 볼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가보고 싶었는데 요새는 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미얀마가 다시 좀 상황이 좋아져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미얀마를 좀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미얀마가 좀 필리핀에서는 너무 멀긴 멀어요. 근데 그래도 좀 항상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동티모르도 되게 가고 싶은데, 그 예전부터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여행을 항상 가족여행으로 가니까 동티모르 가족여행 가면은 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동티모르는 계속 못 가고 있고, 브루나이는 언젠가 좀 짧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뭐 술, 담배에 되게 엄격한 나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오래 있긴 좀 그렇고, 뭐 말레이시아랑 묶어서 좀 짧게 간다든가, 아무튼 뭐 그렇게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요 나라들은 안 가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태국에서 내려와서 말레이시아는 제가 항상 여행을 가도 말레이시아 본토만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처음으로 그 동말레이시아를 가봤어요. 코타키나발루. 근데 제가 코타키나발루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온 게,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는데 그냥 그게 뭐라 그러지, 비행기 저렴하고 만만해 갖고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별게 없고 그냥 만만해서 가는 동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말레이시아는 항상 뭐 굉장히 즐겁고 여행 가면 좋았긴 한데, 뭔가 그렇게 크게 뭐 그 장소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뭐 일행과의 추억이 뭐 재밌었던 거고, 뭐 거기서 생긴 해프닝이 재밌었지, 말레이시아에서 갔던 뭐 여행지들 자체는 그렇게 임팩트가 크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코타키나발루도 그래요. 여행지 자체가 그렇게 임팩트가 큰 건 아니고 막 엄청 굉장한 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소소하게 좋은 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갑니다. 공항 도착하면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깝고, 시내에 있는 숙소 저렴한데 상당히 가성비 괜찮고, 그리고 숙소 주변에 뭐 과일 시장도 많고 뭐 야시장도 많고, 음식들 맛있고 저렴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이제 돌아다니면은 뭐 조금만 돌아다녀도 몰 있고 뭐 바다 있고, 바다에서도 배 타고 한 5분 10분 가면은 아주 예쁜 섬 나오고, 그런 식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소소하게 계속 좋아갖고, 그게 이제 다 쌓이면은 여행 자체가 되게 좋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타키나발루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진짜 단지 만만해서 좀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대를 일단 하면 안 됩니다. 기대를 좀 많이 하지 말고 딱 가시면은 되게 좀 괜찮네 생각보다, 뭐 요런 느낌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인도네시아까지 내려갑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제가 대도시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대도시도 좋아하고 또 그 대도시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약간 혼돈? 뭐라 하지? 약간 카오틱한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뭐 인도의 대도시들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막 되게 시끄럽고 막 복잡하고, 뭐 방글라데시의 뭐 대도시 이런 데 생각하시면은 떠오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저는 인도 여행 갔을 때는 그냥 대도시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돌아만 다녀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저는 약간 그런 카오틱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도시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동남아에서도 대도시들이 좀 그런 느낌들이 있죠. 뭐 방콕도 있고 뭐 호치민도 있고 하지만은, 동남아에서 제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가장 그런 느낌이 큰 거는 당연히 마닐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카르타를 가니까 자카르타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느낌이 좀 마닐라랑 달라요. 다른 느낌으로 약간 카오틱한 느낌이 있어갖고, 거기서는 진짜 하루 종일 그냥 막 계획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돌아다니고, 이렇게만 다녀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 취향에 갈릴 수가 있는데 저는 자카르타에서 그냥 도시 탐방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뭐 이것도 이미 십몇 년 전이라 갖고 지금은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때는 자카르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음식들이 다 되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맛있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발리에서 되게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그 나시고랭 볶음밥보다 그냥 자카르타 길거리에서 그냥 사 먹는 나시고랭들이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카르타가 음식들이 훨씬 맛있습니다. 이게 뭐 미원을 훨씬 더 많이 때려 부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음식들이 뭘 먹어도 맛있는 느낌, 그런 게 있었고, 그 사람들도 영어는 되게 안 통하는데 되게 친절했어요. 그 친절한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쪼리를 신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걸어 다니니까 쪼리가 이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라이터로 지져갖고 이제 고물 녹여갖고 붙이고 뭐 그렇게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완전 떨어져 나가갖고 그냥 쪼리를 손에 들고 한쪽 발은 그냥 맨발로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길에서 장사하시는 어떤 아저씨가 그걸 보더니 도와주려고 제 쪼리를 이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그분도 잘 못해요. 잘 못해갖고 막 길에서 막 이쑤시개 주워갖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데 안 되고, 막 별 노력을 다 해보시고 하다가 결국에는 노끈 주워갖고 노끈으로 되게 약간 튼튼하게 쪼리를 이렇게 묶어주셨는데, 그걸 이제 제가 딱 신고 하는 걸 보고 되게 약간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여행 가거나 외국에서 누가 이제 접근하고 막 호의를 보이고 하는 거를 좀 되게 경계를 하거든요. 뭐 돈 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런 거 있으면은 그냥 피하는데, 일단 자카르타에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니까 그 아저씨한테 그냥 일단 신발을 맡긴 건데, 그런 거 치고도 그 아저씨가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막 날도 더운데 막 뭐 주우러 다니고 그걸로 막 신발 고치려고 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그래갖고 돈 달라고 하시겠지만 달라고 안 하셔도 내가 돈을 좀 드려야겠다 하고 돈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요것뿐만이 아니고 요런 약간 진짜 그냥 호의들을 여러 번 좀 점점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되게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예전보다는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열렸습니다. 여행할 때. 그 약간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제 신발 고쳐주신 그 아저씨도 한몫하는 거죠. 여행할 때 의심을 약간만 좀 덜하고 마음을 살짝 열고 그렇게 여행을 하면은 훨씬 더 즐겁구나, 호의를 그대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늘이 없어갖고 카메라가 너무 뜨거워져갖고 조금씩 쉬어줘야 됩니다, 가다가. 그리고 또 자카르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두리안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마닐라에 살면서도 두리안을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았어요. 뭐 몇 번 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두리안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 자카르타 여행하면서 숙소가 좀 되게 약간 저렴한 곳이었거든요. 숙소 올라가는 계단에도 촛불이 계속 있고 막 복도에도 촛불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뭐 수시로 정전되고 그런 숙소였는데,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숙소 정전되면은 너무 심심한 거예요. TV도 뭐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틀어놓으면은 뭔가 좀 기분이 나는데, 너무 심심하고 하니까 그 숙소 바로 앞에 그 두리안 파는 트럭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쫙 이제 포장마차들이 정확히 뭘 파는지 모르겠는데 막 뱀 모가지 자르고 그 뭐 뱀들 파는 그런 가게였거든요. 아무튼 그런 동네였는데 두리안 파는 가게가 있어갖고 그 트럭에서 두리안을 매일 사서 먹었죠. 심심하니까 밤에 두리안 사고 맥주 사갖고 마시면서, 이게 원래 두리안이랑 술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먹었었는데, 첫날에는 맛이 없었어요. 첫날에 맛이 없었고, 둘째 날에는 첫날보다 좀 맛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계속 며칠 먹으니까 그 맛이 들려갖고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후로 마닐라 돌아와서 두리안 사 먹고, 와 진짜 두리안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아마 얼마 안 있고 나선 것 같은데 제가 다바오에 갈 일이 있어갖고 다바오에 갔어요. 다바오가 필리핀 두리안 산지거든요. 거기 갔더니 두리안이 진짜 맛있고 너무 저렴하고 해갖고 매일 진짜 두리안 파티를 막 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리안에 완전히 빠져갖고 두리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열대 과일이 됐습니다. 열대 과일의 왕 두리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두리안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맛있는 걸 드셔야 돼요. 맛없는 걸 먹으면은 아마 맛이 좀 들리기도 전에, 적응하기도 전에 아마 그냥 두리안 버리실 거고, 맛있는 걸 드시면은 맛이 괜찮은가 하면서 몇 번씩 먹어보다 보면은 두리안의 맛을 좀 아실 겁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두리안이. 그래서 가끔 두리안 안 드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두리안 드시고 안 드시고는 본인 마음이지만은 두리안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너무 갑자기 두리안을 극찬하는 그런 영상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자카르타는 뭐 여기까지 하고, 이게 이미 10몇 년 전이기 때문에 자카르타가 현재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그때처럼 좀 친절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인도네시아 얘기를 할 거면 이제 발리도 얘기를 해야죠. 발리는 뭐 너무 좋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여행지고, 발리는 좀 뭐라 하지, 짧게 진짜 가갖고 돈을 많이 쓰시면서 굉장히 뭐 경험하기 힘든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호텔에 묵으면서 아니면 숙소에 묵으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발리가 또 저렴한 숙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갖고 뭐 한 달 살기, 2달 살기 이런 걸로 굉장히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만 지금 열을 받는 게 아니고 저도 지금 더워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그늘이 없냐. 아무튼 발리 하면은 한 달 살기, 2달 살기 이런 거에도 굉장히 적합하고, 왜냐면은 제주도가 굉장히 큰 섬인데, 제가 알기로는 발리가 제주도의 한 몇 배 되는 굉장히 큰 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덜 지겹겠죠. 좀 오래 묵으실 거면은 그런 데 있는 게 좀 덜 지겨울 것 같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좀 한 달 살기 이런 거 하면은 어떤 할 게 없으면은 좀 심심할 수도 있거든요. 금방 지겨워질 수가 있는데, 발리는 뭐 매일 서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매일 뭐 요가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매일 루틴을 만드셔갖고 뭐 매일 똑같은 어떤 루틴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오래 살기, 한 달 살기, 뭐 2달 살기 이런데 좀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발리 아까 음식 자카르타보다 좀 맛이 없다고 했지만은, 발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많이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거는 뭐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다양하게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발리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약간 동남아 나라들이 나라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저기 인도차이나 쪽에 있는 대륙에 있는 그 나라들이랑 이 해양 국가들, 섬나라들이랑 또 분위기가 이제 다르거든요. 크게 딱 나와서 봤을 때는. 근데 발리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또 워낙에 큰 섬이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약간 뭔가 이국적인 느낌이 있어요. 필리핀에 사는 사람이 느끼기에도 발리는 좀 이국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발리는 종교가 힌두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나라들, 언급했던 지역들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이국적인 지역이 아닐까,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이 어쩌다 보니까 지금 너무 길어졌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된 줄 몰랐네. 아무튼 결론은 동남아는 어느 나라든지 다 좋습니다. 다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행은 가실 수 있을 때 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여행 가는 거를 진짜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가족 여행으로밖에 거의 못 가다 보니까 동남아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여행을. 그래서 동남아에서만 이렇게 여행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가든 간에 좀 갈 수 있을 때 많이 다니는 게 좋지 않나. 언젠가 여행을 못 가게 될 때가 되면은 좀 굉장히 아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저는 동남아로라도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동남아에 워낙에 좀 매력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고 매력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동남아 여행이라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동남아는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